하이스톰입니다. 와, 정말 미쳤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 대표팀이 소름 돋는 경기를 보여주었다면 남자 양궁 단체팀은 그야말로 전율이 일어나는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금메달을 선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번 결승전 대결 상대는 이번 올림픽 주최국 프랑스였는데요. 예선 당시 우리 대표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프랑스였기에 프랑스 매체 르키프는 프랑스가 2위를 한 것을 칭찬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 양궁의 벤치마크 국가 한국, 세계 양궁의 기준이 되는 한국에 이어 2위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운명처럼 결승전에서 바로 그 양궁의 기준 국가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도 프랑스 대표팀이 튀르키예를 극적으로 잡고 금메달 후보이자 단연 세계 최고팀인 한국과 결승에서 맞붙게 되었다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은메달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이는 엄청난 도전이라 예고했었는데요. 한국이 상대이기에 은메달도 만족할 성적이라며 미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졌던 프랑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라 같은 희망은 결승전이 펼쳐지자 부질없는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상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벽, 그것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오버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는 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라 프랑스 매체의 표현인데요. 프랑스 매체 미디리브는 튀르키예에게 승리를 거둔 프랑스였지만 이제 올림픽 3회 연속 챔피언이 된 한국에게는 저항할 수 없었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경기장에서 진정한 벽 앞에 직면했고 아쉽게도 프랑스 팀은 한국의 정밀함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야기했는데요. 첫 세트에서 무승부로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2세트에서는 한국이 프랑스의 훌륭한 성적을 넘어서는 흠잡을 데 없는 성적을 거뒀으며 한국은 이제 리우와 도쿄에 이어 3회 연속 올림픽 우승을 차지하여 세계 제패를 더욱 탄탄히 하고 있다 평가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체 리오는 프랑스의 남자 양궁 대표팀이 역사적인 은메달을 획득했다면서 양궁 최강국 한국이 그 상대였기에 후회 없는 경기였다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결승전에서 5대1로 승리한 한국은 프랑스 팀에게 한치의 틈도 주지 않고 완벽한 3대회 연속 금메달을 가져갔다면서 프랑스는 1세트를 동점으로 마치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양궁의 최강자인 한국 선수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르피가로를 비롯한 프랑스의 주요 매체들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그야말로 무적의 팀이라 칭송하고 있었는데요. 유로스포츠 역시도 두 나라는 실력의 차가 너무 컸다면서 프랑스는 한국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첫 세트를 비겼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으로 두 번째 세트에서 5개의 10점을 쏘아버리는 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진정한 난공불락의 한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이 장면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가히 충격적이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데일리 스포츠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한국인들에게 패한 프랑스였다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프랑스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을 뽐냈음에도 막강한 한국 양궁 선수들과 맞붙은 게 문제였다면서 첫 세트에서는 잠시나마 균등하고 해볼만하다고 느꼈다면 두 번째 세트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프랑스 대표팀이 엄청 높은 점수인 60점 만점에 58점을 쏘았더니 한국은 59점을 달성해버렸다며 놀라워한 것인데요. 벼랑 끝에 몰린 프랑스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반드시 반격해야 했지만 결국 한국이 압도적인 경기를 이어가며 예상대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또 다른 매체 플래시스코어 역시도 프랑스 대표팀은 우승을 원했고 차근차근 상대들을 이기며 할 수 있는 모든 임무를 완수해왔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기사는 58점을 쏜 프랑스에게 59점으로 응수한 한국이었다면서 괴물임을 보여준 한국만 아니었다면 프랑스 양궁 대표팀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사들의 표현 그대로 프랑스는 훌륭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보다 더 위대한 선수들을 만났을 뿐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뭘 더 해야 한국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58점을 쏘고도 세트 포인트를 내줘야 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들이 느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라이브는 이런 한국 양궁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경지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르키프는 세계 랭킹과 실력 차가 정확히 드러난 경기였다고 평가하였는데요. 또한 세계 양궁연맹은 프랑스가 한국이라는 팀을 적수로 보았겠지만 한국의 유일한 경쟁팀은 과거의 그들뿐이라는 멋진 표현으로 대한민국 양궁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양궁 선수들은 대한민국 양궁 역사를 만들어 온
저명한 선배 궁수들이 쌓아올린 유산과 경쟁하고 있다 평가한 것이었는데요. 한편 해외 매체들은 이번 남자 양궁 단체전 시상식은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와 프랑스가 시상대에 오른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시상대에 오르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닌 팀은 한국뿐이라 평가한 기사는 한국에게는 이게 늘 있는 일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프랑스 매체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강 한국에게 패배하고 따낸 은메달이기에 만족하고 있고 후회도 없으며 아름다운 패배였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게는 기념비적 성과가 된 이번 프랑스 양궁 대표팀의 은메달 역시도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미리 최고의 선택을 내렸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그 선택은 바로 한국인 감독의 지도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RMC 스포츠는 한국인 오선택 감독이 프랑스 양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평가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감독들을 초빙하는 국가들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업적을 남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양궁 남자단체전 토너먼트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라인업이 구축된 바 있었는데요. 우리가 8강에서는 일본을, 준결승에서는 중국을 상대하면서 한일전, 한중전이 연이어 벌어진 신묘한 대전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완패당한 이후 거의 절망적 분위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지지통신은 일본은 한국에 완패하여 2대회 연속 메달 획득의 꿈이 사라졌다면서 안정적으로 10점을 쌓아간 한국에 비해 그들은 한 번도 10점을 따내지 못했고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던 사이토 선수는 경기 후 눈물까지 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에 이어 일본 대표팀은 한국이라는 높은 벽에 또다시 막혔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본도 역시나 우리를 벽이라 묘사한 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일본의 나카니시 선수는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퍼펙트를 쏘고 계속 이어서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또 다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는 10점을 연발하여 쏘는 한국에게 압도되어 긴장했던 것이 페인이었다 설명했는데요. 이 경기를 본 일본인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예선에서도 결과를 내지 못했기에 어려운 토너먼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한국 선수들과는 체격과 정신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다음번에는 더 잘했으면 한다. 양궁은 한국의 전통 무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원래 서구권의 스포츠였던 것을 잘 받아들였다. 한국이 잘한 것이다. 8강에서 한국과 만나면 어쩔 수 없다. 한국과 같은 조에 편성된 것이 이미 불행의 시작이었다. 오늘 올림픽 양궁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TV를 켰더니 한국에게 지고 있었다. 한국이 금메달 획득, 한가운데를 관통한다. 정확한 한국팀의 흔들림 없는 집중력, 솔직히 굉장했다. 와, 남자도 금메달이네. 한국 너무 강해서 웃음만 나온다. 한국은 양궁 강국이구나. 양궁을 보는 것은 재미있지만 한국은 너무 강하다. 한국 59점, 마지막에 텐텐텐. 그 정신력이 승리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프랑스와의 결정전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경기 끝에 한국의 승리였다. 한국은 역시 강했다. 김재덕은 3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합이 굉장하다.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있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즐겁지 않은 그들 입장에서의 최악의 상대가 바로 우리 대표팀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을 결승이 아닌 8강이나 4강에서 만나게 되면 메달 획득은 물거품이란 것을 알기에 중국은 대결 전부터 불안해했는데요. 그나마 3, 4위전에서조차 튀르키예에게 패하여 동메달도 획득하지 못했기에 거의 초상집 분위기인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은 경기 이후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한국인들은 정말 강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8점을 최고 점수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한국을 만나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큰 것 같다. 어제 여자팀도 8점을 얻었다. 중국 양궁팀 전체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건 한국의 전통 종목이야. 남녀 모두 금메달 획득. 정말 한국은 잔인하다. 2라운드 동안 59점을 내버리는데 누가 견딜 수 있어? 전혀 인간 같지가 않아. 너무 강해. 아울러 전세계 올림픽 팬들이 모인 레딧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한국 남자 대표팀에 대한 감탄을 재치있게 표현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올림픽 양궁은 4년마다 여러 나라가 모여 함께 화살을 쏘고 한국에게 금메달을 주는 행사야. 좋은 전통이지. 그들이 18발 중에 14발을 10점으로 쏜 것 같다. 정말 믿기지 않아. 10점 만점을 14개, 9점에 3개, 8점에 1개였던 것 같고 180점 만점에 175점이었어. 정말 비현실적이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한국이 이렇게 완벽하게 쏜 것을 고려하면 프랑스도 나쁘지 않았던 거야.
프랑스도 칭찬해. 이우석은 마지막까지 10점 만점, 6번의 10점을 획득했어. 정말 미쳤어. 인간이 아니라 로봇 같은 이 선수는 게임도 잘할 것 같다. 어떤 팀도 한국과 대적할 수 없었다. 그들이 우승하는 걸 항상 봐온 것 같다. 한국은 사람들이 칼싸움과 활싸움을 많이 하는 한국을 배경으로 판타지 영화를 만들어야 해. 활 쏘고 칼싸움이 나오는 조선 왕조를 배경으로 한 한국 드라마가 이미 꽤 있어.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 활을 쏘면서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주는 올림픽 양궁이라는 이 지구촌 전통 행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경기에서도 우리 남녀 양궁 대표팀 선수들은 무적의 벽이 어떤 것인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찬양을 받는 숭고한 실력으로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준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